정부에서 이미 수차례 예고했던 부동산 종합대책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대책이 나온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비사업과 가장 밀접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대책을 쭉 읽어봤는데요. 계획대로만 되면 확실히 정비사업 속도나 사업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나온 대부분의 정책들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현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잘 되기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정비사업에 투자를 하셨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향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비사업 관련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고 합니다. 기존에 단계적으로 수립했던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해서 초기 단계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정비사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도 동시에 수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절차가 간소화되면은 대략 2-3년 정도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의 통합은 이미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성 있는 사업 속도 증진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췄어요. 뿐만 아니라 동별 동의 요건도 50%에서 33%로 낮췄죠. 이렇게 조합 설립을 빠르게 할 수 있게 정부에서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재건축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 조합 설립이 상대적으로 쉬운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저 동의 요건 완화는 오히려 조합 설립이 어려운 재개발에 더 필요한 부분인데 왜 콕 집어서 재건축만 낮춰준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을 통한 공급을 밀어주겠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자체가 사업 추진 주체에게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하죠. 이건 추진을 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취합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지자체에서 준다는 건 이제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구역들에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총회를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건 이미 여러 번 나온 내용이라 크게 다룰 만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 총회 비용도 아끼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각 사업 단계별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인데요.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나 인허가 의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서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거고요.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타당성 검증을 미리 신청해서 조금 더 시간을 아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주 착공 단계에서는 이주가 완료되기 전에 철거 심의를 하게 해서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주가 100% 완료되어야 철거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심의 시기를 앞당겨서 실착공을 빠르게 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정도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인허가 지원 방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처리기한 관리와 합동조정회의 신설입니다. 우리가 관에서 허가를 받을 때 법정 처리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실무에서는 인허가 기간이 이를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분명 처리 기한이 한참 넘었는데도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한 관리를 강화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걸 막아보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동조정회의 신설은 인허가를 위해 여러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때 기관들끼리 이견이 있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합동조정회의라는 걸 만들고 여기서 관계기관 협의를 유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연기되는 걸 막아보겠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인데요. 여기서 조금 눈에 띄는 건 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를 하면 사업 일정 지연이나 분담금 증가 여부 같은 임원 해임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검토해서 해임을 못하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검토만 하겠다는 건지는 이 문서의 내용만 봐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영향이 크다면 해임하지 않도록 조합원에게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보낸 공문에 해임을 할 경우 조합원의 피해가 막대하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어떤 조합원이 쉽사리 해임에 찬성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정부는 이런 절차를 만들어서 해임이나 비대위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급증하는 공사비 갈등 발생 시 현장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시의 자랑이기도 하죠. 횡당 7구역의 공사비 갈등을 SH공사에서 조율하면서 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그대로 정부에서도 활용하려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세제금융 지원 강화 방안이 있는데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 단계 추진이나 조합에 대출을 해주겠대요. 그리고 대출 규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면 취득세 감면 정책이 있는데요. 재건축 사업의 조합이나 1주택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규제 지역은 안 되고 또 분양가가 12억이 넘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취득세 감면은 그 대상도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해서 언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왜 취득세 감면이 재건축만 해당하는 건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드디어 규제 완화 페이지네요. 일단 용적률부터 보면요.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 허용해서 용적률을 36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선안에서는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 허용해서 39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3종 기준 최대 300%까지였던 용적률이 최대 33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용적률은 개발 밀도의 핵심이죠. 따라서 이번 용적률 규제 완화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공사비 급등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런 곳들을 살려주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한시로 완화하고 규제지역과 대책 발표일 전에 이미 사업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초기 단계의 정비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 중에서 규제지역이 아닌 곳들만 이번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제 완화는 임대주택입니다. 먼저 임대주택 비율을 차등 완화하겠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용적률 완화를 받으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돼요. 예를 들어 50%의 용적률 완화를 받았다. 그러면 25%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완화시켜 주겠다고 해요. 보도자료 예시를 보면 50% 용적률 완화를 받았을 때 임대주택 비율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25%였는데 이걸 1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10% 더 늘어나게 되고 이는 분양주택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사업성이 좋아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현행 대비 1.4배 상향한다고 해요. 사실 이건 진작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죠. 공사비가 급등한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이런 공사비 급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 피해를 온전히 조합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존 대비 1.4배로 받게 된다면 분명 조합의 사업성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건축 규제 완화인데요.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아마 이전보다 용적률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사업성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규제 완화는 재건축 부담금 폐지입니다. 이미 박상호 국토부 장관이 여러 번 언급했었죠. 제초안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넣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우리는 폐지하려고 하는데 국회, 특히 민주당에서 통과 안 시켜주는 거야 라고 국민들에게 읍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대책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1기 신도시 정비도 일부 언급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특별한 건 없고 우리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어 라고 간략하게 브리핑 정도 하는 수준의 내용입니다. 일단 계획은 29년까지 인허가 8.8만 호, 착공을 4.6만 호 추진한다고 해요. 특히 올해 11월에 선정되는 선도지구 2.6만 호는 27년에 첫 착공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목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엔 27년 첫 착공 목표는 2주 단지의 착공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구역들은 그 규모가 수천 세대가 넘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2주만 해도 1년 반 이상이 걸릴 거예요. 아무튼 올해 선도지구 선정하고 25년에 정비구역 지정해서 27년에 착공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 6개의 지자체에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책이 실현만 된다면 분명 정비사업의 속도나 사업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나온 정책의 대부분이 법안 통과 사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언제 실현될지 모른다는 게 이번 대책의 아쉬운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비사업의 속도 제고를 위해서 절차 간소화나 세제 지원 같은 정책들은 나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속도를 내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갈등 해결 방안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개발, 재건축만으로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정비사업을 많이 지정하고 그것들이 속도를 내줘야 하는데 이 신규 정비사업 지정 혹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죠. 그래서 절차의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대책이 나온다면 이 주민 갈등 해결 방안이 꼭 나와야만 충분한 도심 내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88 부동산 대책 중 정비사업 부분의 핵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